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염증이 재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게 그 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을 못 했잖아요. 심지어 그 병원에서는 복구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했던 치료에 대한 비용 같은 걸 좀 할인을 하고 해준다고 하고, 또 어떤 병원에서는 막 정말 공짜로 임플란트를 해준다고 하는 병원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의 치아가 정말 귀한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본인의 치아를 살리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. 이 케이스를 보면 본인이 재신경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, 아니면 살리는 최후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실패를 했다, 이런 기로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잇몸과 뿌리끝 염증이 생겼습니다. 다른 치과에서는 재신경치료를 하긴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제 오셨어요.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치과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.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복구 임플란트로 갈 거고, 어떤 분들은 재신경치료를 할 거고,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또 재신경치료를 받는다고 성공을 할까?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신경치료는 좀 잘하는 곳에 가서 해볼까? 라고 검색을 하다가 저희 병원을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여기 맨 끝에 치아 부분이 이제 불편감이 있었는데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있었어요.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치아 뿌리 끝에 염증도 있고, 근데 이 맨 끝에 치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을 잘라보면 앞쪽 뿌리랑 뒤쪽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된 뭔가 C-쉐입의 치아 기형인 근관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, 해부학적 기형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실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뼈가 녹아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CT상에서 보였었거든요. 치과에서는 또 한 가지, 여기가 신경관이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치조 신경관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, 이거는 빨리 뽑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, 신경손상이 올 수도 있다,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나봐요. 그러니까 환자분은 엄청 걱정이 된 상태에서 오셨겠죠. 실은 맨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 환자분이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고름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오셨어요. 저희가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한 달이 쭉 가버렸어요. 그리고 더 악화가 된 상태에서 한번 치료를 선생님 병원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 있는 쪽에 뼈가 많이 녹아있죠.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신경치료가 썩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엑스레이 상으로는 신경치료가 훌륭하다, 이 정도면. 문제는 이제 이걸 열고 들어가 봤어요. 레진 코어도 굉장히 잘 돼 있네요. 신경치료를 좀 잘하는 선생님이신가?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 들어가 봤어요. 그랬더니 신경관을 여기랑 여기는 찾았는데 이쪽이 혀 쪽이거든요. 혀 쪽에 있는 신경관을 놓친 거예요. 신경관 하나가 이런 식으로 미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확히 놓친 신경관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신경관이 놓쳤기 때문에 혀 있는 쪽에 뼈가 녹는 거죠. 원리가 이제 간단하죠. 놓친 곳의 신경관의 세균이 수가 증가하면 그쪽에 뼈가 녹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러버댐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경관을 다 찾아가지고 깨끗이 한 다음에 저희가 항생제나 그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에 여드름처럼 생긴 그 고름이 없어지는 걸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,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이쪽에서 거타포찰 이런 식으로 잘 끊어내주고 이 부분은 뇌진으로 잘 마무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. 당연히 모든 스텝은 이 러버댐 마스크를 건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. 그래서 레진 코어를
깔끔하게 해줬고,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을 씌웠어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씌워놓은 상태에서 이 바깥쪽이 여드름처럼 생긴 것도 없어지는지 확인을 했고, 이 안쪽에도 뼈가 녹은 부위가 문제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했고, 일단은 뿌리 끝에 염증이 있긴 하지만 환자분 증상 사라져서 일단 크라운 씌우고 경과 관찰을 하시죠 라고 했어요. 만약에 증상 재발이 되면, 증상 재발이라 함은 씹을 때 통증이 다시 생기거나 뿌리 끝 염증이 안 없어지거나 더 커질 때,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, 그럴 때는 제가 발치할까요? 발치 아니고 치아 재식술을 해보자 그랬죠. 그래서 치아 재식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크라운을 일단은 했어요. 발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치아 재식술을 할 때 크랙이 발견이 되면 발치밖에 답이 없지만, 어쨌든 지르코니아를 이렇게 잘 씌워가지고 잇몸도 보면 너무 깨끗하죠. 스스로 이게 항생제로 조작해서 나은 게 아니고, 우리 몸이 원인 치료를 하면 이런 잇몸이 금방 낫고 이 뼈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1년 후에 보니까 아직도 약간 까맣게 좀 찝찝하네요. 최근에 3년 후 돼가지고 오셨는데 여기가 보세요. 이 부분에 까맣게 있던 게 뼈가 다 생긴 거예요. 치아 재식술 제가 했나요? 치아 재식술 가능성 설명드렸지만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. 발치 할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안 좋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지만, 이렇게 우리 몸이 잘 치유를 하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. 이 환자분이 만약에 3년 전에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발치 임플란트로 가셨다고 하시면 이 치아는 그냥 뽑고 이 자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있었겠지만, 현명하게 병원을 찾아오셔서 재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치아로 잘 쓰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3년 후에도 이렇게 잘 쓰고 있더라. 여기까지 이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3년 후에 팔로우 봤을 때 씹는 것도 느낌도 다 불편함이 없다고 하고, 실은 이 환자분은 다른 치아 부분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, 그 케이스들은 다음번에 다른 증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혀 있는 쪽에 신경관 하나를 찾아주니까 신경치료 후에 뭔가 꽉 찬 느낌이 이렇게 들죠. 그리고 뿌리 끝에 아직 염증이 있지만 증상 사라져서 잇몸에 염증 사라지고 증상 사라져서 크라운을 씌웠고, 그랬더니 3년 후에 뼈가 다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쓰고 있더라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재치료를 잘하는 치과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에서 제가 답변을 직접 해드리겠습니다. 마이덴TV도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